알로하,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오늘 미국의 CPI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도 뭐 당연히 많이 내린 것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나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을 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좀 가라앉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식은 올라서 끝나긴 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를 보이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정말로 끝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게 금리를 올렸죠. 현재 금리는 5.25.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못 잡느냐 했던 게 엊그제인데 뭘 또 빠른 둔화세를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CPI는 전년 동월보다 3.0%포인트 올라 시장 전망치보다요 0.1% 소폭 하회했습니다. 3.1%포인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3.0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대단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달 미국의 CPI 상승률이 작년 높았죠. 9.1%로 최정점을 찍은 지 꼭 1년 만에 오름폭이 3분의 1 토막 난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물가 급등세가 꺾인 것만 해도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더욱 고무적인 내용도 많다. 연준이 헤드라인 CPI보다 더욱 정확한 물가 지수로 간주하는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4.8% 올랐으나 시장 전망치 5.0%보다는 하회했다. 2021년 3월 이후 최소폭 상승한 CPI와 거의 비슷하게 근원 CPI 역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오름폭이 작았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서 5월 두 달 연속 4.4% 전월 대비 급등했던 중고차 가격이요. 6월에는 0.5% 하락해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 시장이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차 팔려고 했더니 좀 많이 중고차 값이 떨어졌더군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역할을 떨어뜨리는데 역할을 좀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차질 해소로 신차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중고차 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보복 여행 수요를 타고 치솟던 여행, 레저 물가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비쌌죠. 항공료, 호텔값, 뭐 먹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여행 가서 또 쓰는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6월에 항공료는 전월보다 8.1% 와우 많이 떨어졌네요. 전년 동월보다 18.9% 각각 급락해 전체적인 물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데 아마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항공료, 호텔, 쓰고 다니는 거, 제일 서비스 물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식료품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5.7% 올랐지만 5월에 비하면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먹거리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던 품목 중 하나인 달걀값,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보다 7.9% 하락한 게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저는 고기보다 단백질을 계란으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떨어졌더군요. 15불, 16불 하던 게 갑자기 4불, 9불로 떨어진 것도 있고, 물론 8불, 9불도 있지만 16불 하던 게 이제 8불, 9불로 떨어진 거죠. 고마워요. 개별 품목 중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바로 주거 비용이 6월에는 7.8% 치솟아 전체 CPI 상승분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곧 크게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의세합니다. 8%가 넘어갔던 게 6월에는 7.8.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해온 전용에서 말씀드렸죠.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렌트, 집 렌트.
큰 차지하고 있죠. 먹는 거, 서비스 이런 게 지금 떨어져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 물가에 대한 상승을 이제 빠르게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민간 통계로는 이미 두어 달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은 기억도 안 하시고 일반 TV는 아예 모르실 거고요. 회원 전용에서 말씀드렸죠. 주택 부동산은 거품이 껴있는데도 아직도 떨어지지 않았고 임대료가 슬슬 좀 내려가고 있는 듯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2달 후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주택 임대료 상승 속도가 거의 팬데믹 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최근에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체결된 렌트 계약들이 정부 통계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걸린다는 점에서 뭐든지 시작하고 1년 또는 짧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길게는 2년 이렇게 걸려야 모든 것이 조금 나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몇이죠, 여러분? 2%의 2배를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연준의 7월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7월에도 금리 못 올린다. 그리고 한 번 더 올린다고 2번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끝이다. 만일에 7월에 올리면 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내 2회 추가 인상을 시사한 연준이 이러한 계획을 반드시 관철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이상 올리지 마세요. 근원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만큼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 컨설팅 회사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7월 이후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는다. 이번 금리 인상기에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다. 네가 뭔데 그따위 얘기를 해 도대체? 수석이면 다야. 또 하나 집 리크루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연준이 7월의 마지막 인상 후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 왜 내년이냐? 올해부터 금리 인하라며 99%가 거의 다 올해 금리 인하 5.25에서 더 이상 안 올려 끝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말은 바꿨네요. 한 번 더 올리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틀려지고 있네요.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물가가 내렸다고 난리들을 치는 가운데 이건 뭐죠? 갑자기 에너지 물가가 슬슬 재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과열로 근로자 임금이 아직도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6월 인플레이션 둔화의 가장 큰 원동력인 에너지 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 지금 현재 에너지 물가가 16.7%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집도 그렇고 중고차도 떨어졌고 항공료라든가 집 렌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제일 처음부터 기선을 잡아줬던 게 에너지 물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최근 배럴당 76달러를 넘어 6월 말보다 7% 이상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렇죠. 원유 올라가면 다시 인플레이션은 도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에 러시아산 원유 공급 감소 등을 고려하면 국제유가는 당분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연준 고위 인사들도 신중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홈페이지에 올려지기도 했고요. 행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여는 총재는 한 행사에서 물가 상승률은 아직 너무 높다. 너무 빨리 물러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강해질 것이고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매파 발언이네요. 또 하나의 매파인가요, 이 사람? 옛날에는 비둘기였는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몇 번 말씀드렸죠. 본인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고착한다면 정책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네요. 자, 여러분, CPI,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감으로써 환호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이 맞는 건지 아직도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에 살고 있는 저 현지의 제 느낌은 뭐 그렇게 옛날처럼 관광객이 하와이가 뭐 30년 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관광객이 오고 있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들떠 있는 것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차분하게 미국 사람들은 지금 잘 이 고비를 넘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검절약하면서 그렇게 먹고 쓰고 여행 가고 차 사고 렌트 콱콱 올려가지고 그랬던 애들이 살살 가자 하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 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어디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석학이니 프로들도 어떤 게 지금 맞고 언제 뭐가 오고 하는 게 다 틀렸습니다. 맞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없어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고요. 무엇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이제부터 겨울까지 잘 고비를 넘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의 전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란값, 식품료는 약간 올랐는데요. 계란값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단백질이죠. 싼 단백질. 그리고 자동차 중고 값이 말씀드린 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전체 50%를 차지하는 물가에 있어서 근원 CPI 물가 중에 집 렌트가 드디어 8% 밑으로 떨어진 것이 아마도 CPI 이번 조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CPI가 헤드라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유동성이 가장 있는 거, 기름이라든가 뭐 식료품 같은 거는 지금 제가 보면 계란이 4불 9가 됐어요. 4불 9가 돼서 지금 잘 사다가 쪄서 제가 지금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른자 살짝 제가 푹 익은 걸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반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떨어졌다. 그거 외에 고용이 지금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렌트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자동차 중고차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가 뭐 원래 경기 침체가 오고 나면은 이제 다 망가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나중에 사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이미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외로 그런 것들이 지금 치고 빠지고 하면서 잘 넘어가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차를 피를 2만 불에서 제가 물어보고 다녔을 때 기억나시죠? 3만 불, 어떤 거는 무슨 미친 가게는 4만 5천 불을 묻힌 것도 있었습니다. 안 팔겠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차를 제가 1,000불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안 줄 수는 없었어요. 3,000불 붙여놓은 걸 겨우겨우 깎아가지고 1,000불 주고 제가 샀는데, 제가 산 차 1,500 마일리지 뛰고 지금 하와이 집이 정리가 되게 되면은 또 팔고 넘어가야 돼서 똥값을 받는 거 아닌가 했더니 한 4% 정도 떨어졌다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집을 내놓고 또 렌트도 주고, 뭐 렌트 시장도 한번 풀어봤다가 아니면 또 파는 시장도 풀어보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을 쥐고 놓고 팔고 매도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 분양하는 거는 또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위치는 어디?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알아보는 거하고 주둥이 나불나불거리면서 앉아가지고 뭐 통계를 보고, 그 통계가, 좀 이렇게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고용 문제라든가 렌트 문제라든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네, 사람들이 뭐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서비스 물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7월에는 0.25 그대로 올라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5.5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8월에 잭슨홀에서 어떤 미팅을 할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보고 한 번 더 올릴 것인가에 대한 또 다음 주제를 가지고 연준에서는 계속 올릴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미국은 뭐 이렇게 달러를 풀고 또 조이고 해봤기 때문에요. 아마도 여러 생각들이 각각이 틀리긴 하지만, 네,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불황을 겪고 있는 현재 좋은 답일까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비행기 티켓이 뉴욕에서 서울을 오게 되면 뭐 5,000불, 이코노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5,000불, 6,000불이었는데 이코노믹을 탔을 때 5,000불, 4,500불 나왔는데 그것이 항공료가 엄청 떨어졌고요. 사람들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여행을 안 가니까요. 호텔 값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게 렌트. 미국의 반 이상이 거의 렌트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네,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좀 8%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아니냐. 하지만 연준에서는 아니다. 여러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그 내용 때문에 또 금리를 내리거나 뭐 동결해가지고 계속 가봤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말을 굉장히 아끼는 듯 합니다. 어쨌든 어저께 회원조정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굉장히 많이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래도 금리는 계속 오른다. 연준에서 얘기 그대로 방미 또한, 네, 7월에 오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는 당연코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요.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달러는 자연적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경제에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좀 다르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이 경제 되게 어렵습니다. 예, 미국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네, 아주 중요한 시기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시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지, 대한민국의 이 경제는 어떻게 될지, 네, 조금 더 한 달, 두 달 굉장히 중요한, 네, 시기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정말 좋은 결정 아니면 좋은 결단, 네,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좋은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마스테.